영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러분의 영산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영산대 방송국은 총 600와트로 주간 200분 방송을 하고 있으며 영산인 여러분의 정성 함량과 권익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10월 셋째 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이즈 미디어 음성 방송 안내. 이 시간 이후 방송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성방송은 음악과 함께 하루의 여유를 찾는 음악이 있는 쉼터, 그리고 그땐 그랬지가 방송됩니다. 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있는 쉼터입니다. 하고 여러분은 수면 패턴이 규칙적인 편이신가요? 저는 밤낮이 바뀐 생활 때문에 매우 불규칙한 상태입니다. 한번 바뀌어버린 밤낮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요즘 ASMR이라는 것을 이용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음악이 있는 쉼터에서는 ASMR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이어갈게요. 먼저 ASMR은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로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얼핏 들으면 의학 용어처럼 보이지만 듣고 보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생활 잡음을 말하는데요. ASMR은 외국에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기억을 되살리는 목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한 심리학과 최면 연구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인지 갑자기 ASMR이 유행하면서 유튜브에 많은 콘텐츠가 등장했는데요. 수면을 유도하는 소리부터 일상적인 소리, 그리고 먹는 소리까지 다양한 종류의 ASMR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ASMR의 효과는 수면장애 극복과 편안한 마음을 주는 것, 그리고 생각 정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ASMR은 중독성이 강한 소리이기 때문에 심각해질 경우 이 소리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의지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심각한 중독뿐만 아니라 자율감각 신경이 둔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ASMR을 너무 집중해서 듣지 않고 흘려보내듯 소리를 듣는 것이 좋은데요. 또 자극적인 콘텐츠를 피하고 불면증이 심한 날이나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날에만 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ASMR이 수면장애나 불면증 치료의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효과적인 선택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사는 게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선 자존감이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보통 모든 것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데요.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기보단 나 자신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아는 사소한 것에 행복한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음악 있는 쉼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그땐 그랬지 시간입니다.
학우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수도 있고 혹은 아주 특별한 하루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은 절대 머무를 수 없기에 금방 과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거의 오늘인 10월 16일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그럼 그땐 그랬지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1979년 10월 16일에 일어난 부마 민주항쟁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운동은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의 유신 독재에 반대한 시위 사건인데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회복의 기치를 둔 김영삼이 총재로 단선된 후 전국은 여야 격돌로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어 8월 11일 YH 사건과 10월 4일 김영삼의 의원직 박탈 등 사건이 발생해요. 이로 인해 유신체제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유신 철폐의 구호와 함께 민주화 시위를 시작하였어요. 시위대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정치 탄압 중단과 유신 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경찰서, 도청, 세무서, 방송국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지역 및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어요. 이에 정부에서는 특전사 소속 군인들을 진압군으로 세워서 무자비한 진압을 하였습니다. 시위는 진정되었으나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함으로써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되어 이 사건을 부마민주 항쟁이라 합니다. 그 당시 버스기사들이 운동권 출신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으면 태워주고 아주머니들은 빵, 김밥을 대학생들에게 나눠주었는데요. 부산과 마산 시민들이 합동하여 유신 정권의 몰락을 유도해낸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1952년 10월 16일에 개봉한 찰리 채플린의 영화 라임라이트에 관한 이야기예요. 찰리 채플린은 1889년 4월 영국 런던 램버스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를 따라 5살 때 첫 무대에 서게 되어 어린 시절 가난과 고아원 등 불우한 환경을 겪었고 10살 때 극단에 들어갑니다. 1914년 할리우드 캐스턴 영화사의 영화에 처음으로 출연했으며 이후 각본, 감독, 주연을 겸한 수십 편의 영화들을 만들어내요. 특히 작품들 속에서 코수염, 모닝코트, 지팡이 등을 이용한 분장과 연기로 대중의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주로 무성 영화를 만들어 왔지만 라임라이트는 그의 영화 중 몇 안 되는 유성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채플린이 런던에서 연극 배우를 할 때의 추억을 담은 영화로 배경은 1914년입니다. 채플린은 이 영화에서 무려 1인 8역을 해내요. 영화 속 주인공 칼베로는 대중에게 잊힌 코미디언으로 그의 모습은 설자를 잃어가는 채플린 자신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 당시 라이벌이었던 버스터 키튼을 캐스팅하고 그와 함께 슬랩스틱 공연을 펼쳐요. 공연이 끝난 후 퇴장을 하고 나면 그 뒤부터 키튼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채플린은 칼베로의 입을 통해 좀 더 많은 대사를 할 수 있음에도 연출자로서 키튼의 무대가 돋보이도록 음악을 깔아주는데요. 후배에게 라임라이트를 비춰주고 퇴장하는 감독 찰리 채플린. 이보다 품격 있는 퇴장은 앞으로도 보기 힘들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채플린의 명언처럼 언제든 몸을 굽혀 아무것도 죽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찰나의 시간, 즉 빠르게 과거가 될 현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버린 시간은 오래될수록 희미해지고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는데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즐거운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학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하루하루가 이처럼 미래에도 기억에 오래 남는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그땐 그랬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영산인 여러분은 영산대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참된 인성으로 창의성과 실용성을 지향하며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영산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